북에서 온 예술가 이미란의 이야기. 제1장 금을 만지던 여인. 해산시에서 가장 날고 긴다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미란, 예술인이자 뛰어난 장사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진정 원했던 것은 예술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실 예술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뽑혀서 해야 하는 거였거든요. 저는 원래 공부를 해서 상점 판매를 하고 싶었어요. 경제학교에 가고 싶었는데 우연히 예술의 길을 걷게 되었죠. 북한에서 모든 것이 부족한 세상이다 보니 상점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과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최소한 배는 굶지 않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 이미란이 진짜 재주를 부린 분야는 바로 금이었습니다. 금 세공과 거래에 탁월한 재능을 보였던 그녀는 해산시에서 손꼽히는 금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북한 금과 한국 금의 농도는 차이가 있어요. 북한은 재련 기술이 부족해서 99.99%로 뽑아서 중국에 보내도 중국에서 인정을 못하더라고요. 한국에 가보니 중국 것도 한국에서는 인정을 안 하더군요. 하지만 북한에서 금을 다루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극형, 심지어 총살감에 갈 정도로 위험한 일이었죠. 그런데도 이미란은 뛰어난 실력으로 금 장사를 해나갔습니다. 금값은 국제 시세를 따라가기 때문에 북한과 한국의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을 구하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18K 목걸이 하나 사려면 위화 상점에 가야 하고 국민들이 몰래 들여온 것들을 겨우 구입할 수 있었어요. 하나 구입하면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행복했죠. 그 시절 북한에서는 치아가 빠진 자리에 금리를 해 넣는 것이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국수집에 가서 금리와 금반지를 번쩍이며 국수 2그릇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최고의 자랑이었죠. 이미란은 그렇게 번 돈으로 해산시에서 가장 비싼 집을 샀습니다. 북한 평수로 78평, 당시 인민폐로 25만원, 한국 돈으로 약 5천만원에 해당하는 거액이었습니다. 그 동네에서는 최고급 아파트였지만 물론 엘리베이터는 없었습니다. 제2장 잃어버린 집과 아들의 먼저 떠남. 부유하게 살던 이미란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장사를 크게 했다는 이유로 집을 빼앗긴 것입니다. 죄도 아닌 죄로 집을 잃은 것이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집을 무조건 찾겠다고 8년을 노력했어요. 하지만 결국 못 찾았죠. 그때 깨달았어요. 아, 정의가 통하는 나라가 아니구나. 내가 옳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나 하나쯤은 목숨 같지도 않은 존재구나. 절망한 이미란은 먼저 아들을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자신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아들만이라도 밝은 세상을 보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보낼 때는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들 하나라도 밝은 세상에 간다면 좋다고 생각했죠. 저는 그냥 희생양이 되어서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한국에 도착해서 처음 전화를 걸었을 때였습니다. 엄마 걱정할 거 없어요. 저 한 달에 인민폐로 13,000원 벌어요. 이미란은 깜짝 놀랐습니다. 13,000 위안이면 북한에서는 엄청난 돈이었거든요. 3,000원 정도면 북한에서 잘 살 수 있는 수준인데 아들이 그보다 4배가 넘는 돈을 번다니요. 너무 놀라서 기절할 뻔했어요. 10,000원이면 북한에서는 엄청난 돈이거든요. 어떻게 그런 돈을 벌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무렵 해산시에는 한국 제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대대적으로 들어온 것은 2006년도부터였는데 옥돌 매트, 믹서기, 양탄자, 한세기 일체가 몽땅 다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한 것은 역시 먹을거리였습니다. 찰떡파이, 초코파이 같은 것들이었죠. 고추장도 들어왔지만 북한 사람들 입맛에는 너무 달아서 쌈을 쌀 때나 쓸 수 있었습니다. 제3장 한국 제품이 바꾼 의식. 한국 제품들이 들어오면서 북한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특히 옷과 신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졌죠. 처음에는 일본 상품을 많이 접했어요. 바느질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감탄했죠. 그런데 한국 옷과 신발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너무나 잘 되어 있고 우리 스타일에 딱 맞는 거예요. 중국 제품의 경우 허리가 맞으면 엉덩이가 안 맞고 엉덩이가 맞으면 허리가 안 맞았습니다.
체형 자체가 다르니까 맞을 리가 없었죠. 하지만 한국 제품은 달랐습니다. 한국 바지를 처음 입어봤을 때 정말 놀랐어요. 호수만 맞추면 그냥 제 몸에 딱 맞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 몸이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기성복을 입을 수 없는 불균형한 몸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제가 한국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이런 경험은 단순히 옷 한 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 계기였죠. 한편 아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자 이미란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선교사들을 통해 탈북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중국,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태국에서 석 달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이게 무슨 죽지 않으면 살 소리냐 싶었어요. 만화 같은 드라마 같은 얘기를 해주니까요. 하지만 공부를 하면서 성경이 진리라는 걸 깨달았어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날이 왔습니다. 가슴이 설레고 미칠 것 같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이 꿈일까 봐 두려웠습니다. 제발 꿈이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이 80%였어요. 그 순간에도 혹시 꿈일까 봐 그런 생각만 계속 들었거든요. 제사장 밑에 세계에 도착하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이미라는 공항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곧바로 버스에 태워져 국정원으로 향했기 때문이었죠. 진짜 공항을 맛보지 못했어요. 지금 와서 비행기를 타봐도 그냥 똑같더라고요.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상스러운 대통령들이 타는 그런 건 절대 아니더군요. 국정원으로 가는 길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실체를 목격했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는 순간 눈이 부셔서 자빠질 뻔했습니다. 밤에 도착했으면 아마 정말 자빠졌을 거예요. 다행히 낮이어서 괜찮았지만요. 한강대교를 지나는데 물이 다 빠진 상황이었거든요. 만약 물이 꽉 차 있었다면 소리를 지르고 일어섰을 것 같아요. 국정원에 도착한 이미라는 고문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저를 받아줬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마웠어요. 저는 제 나라를 버리고 온 사람이잖아요. 갈 곳이 없는 사람을 대한민국에서 받아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죠. 고문 같은 생각은 전혀 안 했어요. 국정원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52가지의 생필품을 담은 가방이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서 3단 가방을 주는데 개수를 세어보니까 52가지나 되더라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양말 하나, 팬티 하나까지 다 채워주더군요.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그걸 다 하나하나 채워주니까 너무 고마웠어요. 특히 속옷 사이즈를 잴 때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냥 대충 비슷한 걸로 골라 입었는데 한국에서는 정확한 사이즈로 모든 걸 맞춰주더군요. 국정원에서 견학도 나갔습니다. 남산타워를 보고 전쟁기념관도 갔습니다. 전쟁기념관에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북한에서는 남한이 먼저 침입해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배웠는데 여기서는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다고 나와 있더군요. 전쟁 후 폐허가 된 모습도 보고 40년 만에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감동을 글로 써서 감상문 대회에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글을 쓰라고 하면 억지로 만들어서 써야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느낀 걸 그대로 쓰니까 너무 좋은 글이 나오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저를 작가로 만드는 것 같았어요. 제후장 하나원에서 아들과의 재회. 국정원 조사가 끝나자 아들이 며느리와 손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몇 년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에 이미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을 보낼 때는 앳된 아이였는데 몇 년 만에 보니 완전히 변해 있더라고요. 엄마를 모셔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가슴이 아프면서도 고마웠죠. 뽀동뽀동한 손자를 처음 본 순간의 기쁨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원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았는데 외래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외래어를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데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된장이면 된장이 뭔지 설명해주면 이해하겠는데 완전히 다른 외래어를 배우라니까 답답했어요. 나가서 살면서 배우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외래어를 제대로 배웠어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생활하면서 외래어 때문에 여러 번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하나원에서는 홈스테이 체험도 했습니다. 일반 가정에 하룻밤 머물면서 시장 체험도 하고 버스 체험도 했죠. 홈스테이 가정에 피아노도 있고 부엌에서 서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북한에서는 부뚜막에 앉아서 해야 했는데 말이에요. 신세계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시장에 가서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인이 없는데도 물건들이 그냥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를 사려면 주인을 찾아서 사야 하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제6장 자동 센서와 요술 같은 일상. 드디어 하나원을 나와 집 배정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들 집에서 2달간 지내다가 자신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새 집에 들어가면서 가장 신기했던 것은 자동 센서였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더라고요. 여러 번 들어갔다 나갔다 해봤어요. 도대체 이 불이 어디서 오는지 신기해서요. 발바닥에 스위치가 있나 싶어서 밑을 여러 번 눌러봤지만 감이 안 오더라고요. 작은 공간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17평 정도 되는 아들 집에서도 불편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북한에서는 아무리 크고 좋은 집에 살아도 불편한 게 너무 많았어요. 화장실 갈 때는 미끄러질까 봐 무서워하면서 더듬어서 들어가야 했고 물탱크에서 물을 퍼서 써야 했거든요. 무엇보다 화장실의 청결함에 감탄했습니다. 화장실 냄새를 잊어버렸어요. 너무 깨끗하니까 어디서 그 냄새를 맡을 수가 없더라고요. 북한에서는 공동화장실 주변이 항상 냄새가 심했거든요. 아들과 함께 처음으로 백화점에 갔을 때의 경험도 잊을 수 없습니다. 현대백화점이었는데 아들이 옷도 하나 사주고 안경도 사주더라고요. 백화점을 돌면서 모든 매장을 다 봐야겠더라고요. 너무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행복하고 감격스러워서 말로 다 표현을 못하겠더라고요. 밤거리의 야경도 놀라웠습니다. 창문을 열고 내다보는 순간 그 밤 야경이 만약 밤에 한국에 들어왔다면 기절했을 것 같아요. 낮과 밤의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다 밝더라고요. 대중교통 시스템의 완벽함도 감탄스러웠습니다. 지하철에 들어가니까 머리를 들기만 하면 다 안내가 되어 있더라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어디, 왼쪽으로 가면 어디, 모든 게 표시되어 있어서 한글만 알면 누구나 찾을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제가 똑똑해서 길을 잘 찾는 게 아니라 간판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였어요. 제7장 첫 월급과 외래어의 유쾌한 착각들. 이미란의 첫 직장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육체노동이 너무 힘들어서 후회도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렇게 육체적인 일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렇게 일하자고 한국에 왔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첫 월급날 220만 원을 받았을 때의 감동은 잊을 수 없습니다. 월급이 딱 들어오니까 이래서 일을 하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일을 해도 돈을 주지 않거든요.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 돈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더욱 감동적이었던 것은 당당함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돈을 벌면 항상 누가 뒤에서 잡아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당당하게 제가 번 돈이잖아요. 그 감정이 너무 좋았어요. 한편 외래어 때문에 벌어진 웃지 못할 사건들도 많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셀프 사건이었습니다. 식당에 들어갔는데 물은 셀프입니다 라고 써 있더라고요. 물은 셀프구나 하고 기억했어요. 잊어먹지 말자고 계속 머릿속으로 외웠죠. 밥을 다 먹고 물을 기다렸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직원한테 저기요 여기 셀프 좀 주세요 라고 했어요. 다행히 식당 직원이 못 들어서 더 큰 망신은 피했지만 나중에 아들에게 들킨 임이라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처음에는 발음하기 어려워서 고생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따뜻하게 주세요 라고 말해서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죠. 지금은 자연스럽게 아메리카노라고 말하지만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 실수들이 창피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세상에 적응해가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제8장 꿈에서 현실로 감사한 마음. 한국에 온 지 어느덧 4년이 되었습니다. 이미라는 이제 맥주집도 운영하며 당당한 사업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돈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가게든 상점이든 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북한에서는 국가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절차가 엄청 복잡한데 여기서는 그냥 바로 할 수 있잖아요. 이미란에게 한국은 기회의 땅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희망이나 꿈에 다 날개가 달려 있는 거죠. 날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펼칠 수 있고요.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만 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여기서 못 살면 바보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 험악한 땅에서도 살았으니까 여기 와서 주저한다면 정말 바보죠. 하지만 막상 살아보니 쉽지는 않아요. 너무 열린 세상이다 보니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1000만 명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확실한 것은 일한 만큼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 중 하나는 에버랜드의 인공 파도였습니다. 파도를 인공으로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바다에 안 가도 파도의 맛을 볼 수 있게 만들다니 어떻게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서 이런 걸 만들었을까 싶더라고요. 그런 여유를 즐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언제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놀이동산 가자 하면 배고파서 못 가겠다, 이게 대답이거든요. 이제 이미란에게는 비교 자체가 의미 없어졌습니다. 북한과 남한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는 되어야 비교라는 걸 하죠. 비교할 상황이 아니에요. 고속도로에서 차가 밀릴 때 느꼈던 그 특별한 감정도 잊을 수 없습니다. 차가 한 줄로 쭉 천천히 갈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도 대한민국 사람들과 한 줄에 서 있구나.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구나. 막혀도 행복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슬슬 자연스러워지고 있어요. 이제는 모든 게 새롭고 신기하던 때는 지나가고 몸이 익숙해지나 봅니다. 밤이 어둡지 않은 것도 이제는 아 그래, 밤은 원래 이런 것이었지 하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북한에서 드라마를 볼 때와 지금의 차이도 느낍니다. 북한에서 드라마를 보면 2, 3일 동안은 그 세계에서 사는 거죠. 제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미쳐서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언제든 보고 싶은 영화를 볼 수 있으니까 그 간절함이 없어졌어요. 그 간절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본다는 것, 잡히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본다는 것. 이건 정말 체험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감정이에요. 지금 이미란이 집을 빼앗긴 그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고마워요. 제 집을 빼앗아 준 분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신의 한 수처럼 만약 그 집을 빼앗기지 않았다면 저는 한국에 오지 않았을 거거든요. 5천만 원짜리 집을 놓고 목숨을 걸 뻔했는데 지금 보니 세상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네요. 진심으로 인사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혹시 보고 계신다면 정말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근마켓이나 나눔 문화도 놀라웠습니다. 북한에서는 나눔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여기서는 새 것도 나눠주고 버릴 때도 돈 주고 버려야 하니까 나눔을 하는 거더라고요. 북한 사람들에게 TV 버려도 돈 주고 버린다고 하면 미쳤다고 할 거예요. 택배 시스템의 정직함도 감동이었습니다. 하루에 수백 개씩 배송하는데 단 하나도 잃어버리는 게 없어요. 잘못 배송된 것도 열흘, 한 달이 지나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자기 것이 아니면 안 가져가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미라는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대한민국에 정말 감사해요. 더 열심히 사는 것으로 보답해야겠습니다. 김일성이 사탕 하나, 과자 하나 줘서 만세를 부르게 했다면 여기서 받은 사랑은 그것과 비교도 안 될 정도예요. 이제 이미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사는 거죠. 북한에서는 정신줄을 놓으면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그 정신줄을 놓고도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최소한 밥은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탈북 체험담을 넘어서 한 인간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간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금을 만지던 예술가 이미라는 이제 자유로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새로운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